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자로 감사실장에 임명된 김성아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남익 조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 지난번 인사발령위에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 현황, 51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5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규칙 영역 강화를 위한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된 효율적인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조금 및 민간이착기관 사기소에 대한 자체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에서 10월에는 보건소 및 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재난안전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해서 본청 특정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실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법 연찬, 감사교육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내실이 있는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사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카드뉴스 제작 및 공유로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조 공직사유 활력 제고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계약심사 40건을 실시해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집행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밀상감사를 168건 실시, 18건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시 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행정 면책 제도 홍보 강화로 소국 행정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으로 청백리 시스템을 활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오류와 비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적정 여부에 대하여 수시 그리고 정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자체 진단, 청년말독 실정 등을 부서별, 개인별로 자체 평가하여 잠재적 비리가 없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부정부패 제로 청년업 중구 만들기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설 명절, 봄 행락철, 선거철 등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해 감창 활동을 실시했고 고충민원 134건 처리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청년 교육, 청년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반부패 청년 실천 캠페인 등 청년도 향상 대책을 추진, 공직자의 청년 마인드 향상과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311건, 이미취업 등 일제조사 45명을 실시했습니다. 11월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개인별 재산 등록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역점 추진 과제인 청년 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 행사 추진으로 반부패 청년 관련 법령을 주제로 팀 단위 퀴즈와 계획형 청년 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청년만 촉진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용 의원입니다. 네, 어제 오늘 네. 실장님 고생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 주요 보고 55페이지 사전에 준비된 효율적 감사에 대해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초에 그 해의 자체 감사 기본 계획을 구 누리집에 이렇게 성실히 공개해 오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26년에는 아직 그 계획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감사 계획에 대해서 누리집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26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현장 확인해서 바로 올리지 않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마 현황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시는 범위 안에서 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구의 보조금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들 특정감사 4월달에 한 거에서도 한 36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절차의 문제를 제외하고 어떤 근본적으로 좀 크게 문제나 지금 보조금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수급 관련된 사례가 있어요. 이 37건 중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절차상에 하자 종사자 인면 보고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문제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제 보조금 관련돼서 좀 이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강화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데가 한 400여 군데가 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실 정원이 지금 현재 9명이죠. 네, 9명 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토목 기술직 한 분 정도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 감사를 하면서 보면 그 인력 구성 안으로 보게 되면 사후 서류 정산 수준에 머무는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실 문제에 관련돼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의 대부분이 내부 고발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특정 감사를 전문직 공직자분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현장 점검이라든가 불시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표본 감사를 실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사실 저희가 감사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사후 정산 위주 현장 기존에 계약했던 위탁 계약서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 현재 맞습니다만 그 보조금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1차 점검을 하고 저희가 사후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 특별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금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도록 유도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시 점검이나 이런 건 한번 해당 부서랑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사후 정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 아마 주니어 보드에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구청장 직속으로 청렴소통 창구 아마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뭐 민원이나 고충 그 정도 그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는 접수 건수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게 얼마나 됐죠, 운영한지? 작년 8월부터 운행 중입니다. 작년 8월부터인데 단 한 건도 없다.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 주니어 보드에서 요구한 건 레드히스리라고 그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네네. 고발을 하거나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사건이 제기가 되면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집에는 본인의 인증을 통해 가지고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제한된 것들은 이제 익명성 보장이라든가 그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 상황에서의 이 창구 개설을 한 건데, 지난 8월에 해놓고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데 제한한 사항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반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통해서 효용성이 없는 건데 그냥 이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신문고에 그 134건 고충민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57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라고 그래 국민신문고 민원이 134건. 보셨어요? 네. 네. 이 주 내용들이 국민신문고에 이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구청이나 일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이 네네.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묵살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국민신문고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랬다 치면 이 134건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구에서 페널티를 적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 좀 주시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파악하기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일된 뭐 교통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절차상 하자라든지 민원 응대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저희가 조사할 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신분상 1건, 행정상 3건 조의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정도 조의 제시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민원인의 입장하고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하는 이 공직자분들의 입장에 괴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처리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조치라든가 답변이 안 나올 경우에는 또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이 134건이나 올라와서 이제 그런 지금 신분상 조치도 있었다고 하면 그런 사례들을 좀 한번 공유를 통해서 개선을 하시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들이 어떤 피해를 봐서 또 움츠려들거나 이제 업무 처리하는데 소극적으로 또 바뀌게 되면 그 피해는 또 다른 국민들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이 올라온 고충민원에 대한 그 유형에 따른 분류 좀 한번 후에 자료로 좀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청렴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갑질과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상반기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 소통 창구에 현재 접수된 건 없습니다. 네. 네. 56쪽의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감사를 통해 계약 심사가 40건, 일상감사가 168건을 실시하여서 약 2억 3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에 효과를 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업의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방감사를 통해서 반영된 대표 혹시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방감사를 통해서 지금 2026년도 올해 일상감사 세부 내역을 보면은 네. 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뭐 깨기 과정이라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한 번 들어가서 처리할 과정을 이 과정에서 한 번 들어가고 다음 과정에서 또 들어가면서 중복돼 가지고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계약심사 설계 담당자가 시술직에 잘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배제하고 한 번에 가지고 공정으로 처리해라라고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사항이 뭐 1,6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 그런 중복 지출이나 이런 네네. 절감 네. 사례들도 있었나 네, 그리고 해당 보네요.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이러한 중복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하고 다음에 반복 지적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당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그걸로 통해서 공사의 품질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주민의 편익이 저해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중구의회를 맞아 첫 업무보고인 만큼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선 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배운주 과장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고현진 과장입니다. 세정과 신미영 과장입니다. 세원관리과 김민선 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로 물드는 원도시, 문화로 도약하는 중구입니다. 지역 내 작가, 갤러리,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미술축제를 9월 30일부터 12일간 개최하고 주민 주도형 소규모 문화예술축제, 길거리 문화공원 개최 등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지원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9월 개최합니다. 124쪽 일상 매력으로 다시 찾는 관광도시 브랜드 조성입니다. 효문화 뿌리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보강하여 10월 2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더불어 외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로컬 투어와 미래 관광 인력 양성을 위한 기획자 양성 과정을 지속 운영해 중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 강화입니다. 세대 및 장애의 장벽이 없는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커뮤니티 센터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여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했습니다. 11월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2회 신체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중구 의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평생교육과 소관, 배움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주민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 유휴공간 등 지역 내 학습 자원을 적극 활용한 온마을 캠퍼스를 지속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학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7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공교육 환경 개선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으로 학생들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극교실, 중구 지역 이해 교원 연수 등 행복이음 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및 교육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8쪽 책과 문화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의 문화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고 북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책과 사람, 지역을 연결하는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129쪽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여는 든든한 민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84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130쪽 중구통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상권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28억 5천만 원을 확보, 중구사랑 상품권을 지속 발행하고 문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등 쾌적한 전통시장을 위한 시설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와 시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생활 밀착형 고용 서비스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도전, 창업, 주거 지원과 거점 공간 운영 등 참여형 청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32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 복지 지원으로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33쪽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 및 도농 교류 촉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 조성과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고 도시민 농촌 체험 육성으로 농업의 소득 창출 및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4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회환경 개선과 백신 접종 등 전염병 예방 활동으로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구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정과 소관, 납세자가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유공 납세자를 선발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 납부 확대 등 납세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집중 홍보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136조 공평한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과 및 사후 관리입니다. 상속 및 신중축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의무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사후관리와 치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37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고급 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과세 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 및 신중축 등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구재정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조 공정한 개별주택 공시와 자동차 세제 운영입니다. 주택 전수조사 및 한국부동산 감정원 검증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납제도 운영으로 정확하고 누수없는 조세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39조 효율적인 세입 관리 및 신속한 지방세 환급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 일제정리 기간과 환급금 간편 신청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조 맞춤형 납세 지원 및 누수 없는 세원관리 추진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운영으로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42조 세수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채권 확보 노력으로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및 생계형 체납자의 맞춤형 분납 서비스 안내 등 납부자 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145조 문화유산 활용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원도심 근대건축물, 신체호 생가지 등 관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로 재창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체호 생가지를 거점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12회 중 3회 추진하였으며 원도심 일원 근대건축물과 지역문화예술인을 연계한 야행 행사를 9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146조 지역자원 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중구만의 역사와 골목, 축제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관광객을 생활인구로 확장하고자 하는 로컬 투어를 총 14회차 중 4회차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기획 운영할 미래관광 주도 인재로 양성하는 로컬 기획자 양성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조 유등천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 점용 허가 및 실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4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48조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지원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입니다. 관내 22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경비를 지원하였고 중고등학생 400여 명에게 온라인 강좌 이용권을 지원,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습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성과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9조 교육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 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향후 도서관 건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원도심이 특색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인, 주민,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등 총 9개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실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 대상 62명 중 상반기 24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의 일상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정과 소관 지방 세입 목표 달성으로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2026년 우리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855억 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입 전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규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특수 요인을 반영한 정확한 세입 관리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구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다양한 금융정보를 활용한 인직재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액 징수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가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4쪽 로컬 투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관광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방문객 체류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관계 인구를 확대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올해 14회 로컬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는 1박 2일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리플렛에 있는 QR코드를 접속했더니 이 사업이 벌써 다 마감이 접수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다 마감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제 그 시기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그 신청하는 기간별로 그게 이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14회차가 다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고은 의원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중고투어 QR을 통해서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횟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내가 이걸 참여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회차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사회차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회차별로? 맞습니다. 아, 네. 그럼 회차별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는 대행사가 있어서 네. 그 대행사에 직접 접수해서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그럼 중구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QR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요 QR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어야지 관심이 있다가도 이게 언제 신청하는지 모르면 이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리플렛을 지금 저희가 배포를 했고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SNS나 홈페이지에도 요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요 사업이 되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가서 봤거든요. 페이스북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블로그에 들어가더니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접수하는 방식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접수를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블로그에 후기도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사진들이 같이 올라왔었는데 1차적인 뭐 예약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남은 차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블로그나.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네. 한번 이걸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신청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는 다 횟수에 맞춰서 인원이 다 참여를 한 겁니까? 네, 했습니다. 아, 그럼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까? 대전?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은 이제 중국 관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 관내 거주자가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도 저희가 추가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회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사회 안에 네, 관내 거주자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있었나요? 그래서 이게 안내가 프로그램은 봤더니 네.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네. 잘 짜여져 올해 있어서. 저희가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인구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도 일부 투입을 해가지고 공모 사업하고 구비하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작년보다는 회차라든가 이런 내용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늘어났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실화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은 좋아 보이고 또 그 테마가 있어서 네. 테마에 맞게 관심 분야에 따라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좋은 프로그램도 정말 중구민들조차도 중구에 살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구민들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당초 취지 자체가 이게 중구를 알리기, 관내 거주자들한테 중구를 알려서 관계 인구를 조금 저희가 유입하려는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는 이제 관내 거주자들로 했는데 이제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관내 거주자들도 자리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내든 관내든 어쨌든 이거를 접수하고 싶을 때 그런 절차가 좀 미비하지 않나. 만약에 그게 잘 안내가 됐다면 이 취지대로 중구민 말고 대전 시민들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럼 좀 절차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회차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좀 5회차가 1박 2일로. 아, 사회가 아니라 5회입니까? 사회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4회차까지 완료를 했고 다음번 1박 2일로 하는 게 사회 아니에요? 5회인가요? 5회 맞습니다. 네버 네. 그러니까 1박 1박 2일이 2일이 4회차를 실시를 한다. 네, 4회차.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체험을 통해서 참가인들이 투여를 마친 다음에도 뭐 중앙시장이라든지 선화동이나 은행동 상권이나 아니면 성심당 또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이용률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습니까? 주변에 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당일 코스였었잖아요. 당일 코스가 끝나고 나더라도 이제 그 그러니까, 주변에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버스를 임차를 해서 여기 이제 그 도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그 버스로 이동을 하고 이제 다시 버스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이거든요. 네, 그러면 2시에 여기에서- 끝난다고, 네, 네네. 여기에서 이제 흩어지면 저희가 이제 뭐 대흥동이나 선화동, 뭐 은행동 같은 곳에 조금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리플릿이나 이렇게 중구에 뭐 맛집이라든지 뭐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어 주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 2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그럼 좀 소비 동선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성심당과 야구장의 관광객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5회차에 이제 다음번에 8월 22일부터 실시하는 그 이 로컬 투어가 그 하나 이글스와 성심당을 문창시장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 이글스하고 그 성심당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중구청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아주 다양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탐방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런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성심당과 야구장 방문객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로컬 투어 이런 사업에서 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원도심 또는 야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결해서 갈 수 있게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 정말 많은 유입 인구가 들어와서 소비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야구장이나 성심당 근처에 혹시 관광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두시나요? 예, 저희가 관광 리플릿은 중구에 여러 관련된 곳에 네네네.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곳에 네, 배포는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야구장하고 성심당 인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경로를 끝난 다음에 이동해서 좀 소비도 늘어나고 할 수 있게 좀 리플릿 이런 것도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QR코드나 이런 것이 포함된 관광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로컬이라든지 뭐 야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그런 코스들을 안내 현판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키오스트나 아니면 관광 안내 부스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바로 중구의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면 더 원도심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혹시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통합적으로 관광 안내나 홍보, 예약 같은 이런 결합된 통합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은데 뭐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잘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성심당, 뭐 하나 볼파크, 원도심, 국가유산 야행, 뭐 전통시장 뭐 이렇게 이어지는 좀 체류형 관광 동선을 만든다면 지역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상권도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온라인 홍보 자체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블로그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QR이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 그런 현판이나 그런 부분에도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구가 가볼 만한 곳, 또는 중구 탐방, 중구 여행 필수 정보, 로컬 투어 뭐 이런 예약 페이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의견까지 다 종합해서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그 관광 앱 24년도에 사용하셨던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폐지하셨나요? 네, 그거는 폐지. 언제 하셨어요? 올 상반기에. 상반기에? 네, 했습니다. 그 뭐 접속자도 없고, 네네. 그 문제 이제 아까 그 예약 관련해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제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계획하고 뭐 있습니다. 외지인이나 네네. 내부에서 네네. 대전 중구의 이제 문화관광이라든가 네네. 이런 거를 접속할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블로그 하나밖에 없죠. 뭐 블로그 뭐 그렇죠. 뭐 SNS 각종 SNS 이제 그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에도 단편적으로 있는 거고, 홈페이지에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있죠. 네네. 들어가 보셨어요? 예, 좀이 아니라 이 시스템 업데이트 일이 전부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보시면 중구 맛집 뭐 하면 뭐 칼국수 축제가 들어와 있고, 빵 축제도 들어와 있고, 뭐 축제 공연 같은 경우,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거 이달의 공연에 들어가 보면 2025년 6월 산성마을신문 뭐 문화예술 축제 하나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기본적으로 이 누리집 안에 게시해야 되거나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방치. 여기 방문하는 숫자 혹시 카운팅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하거나 우리가 QR을 통하거나 사람들이 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화관광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무시를 못할 정도로 온단 말이죠. 근데 봤을 때 본의원이 이제 그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그 쇼월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업데이트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죠. 지금 뭐 보문산 관련된 것들, 뭐 온라인 공연관이라고 있는데도 그렇고, 사진들도 지금 효문화 뿌리축제 온라인 공연장에 올라와 있는 효문화 뿌리축제는 2024년도 제 15회 거 영상이 지금 아직도 게시되고 있어요. 2026년 이제 올해 거 뿌리축제를 홍보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24년도 걸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인 이 SNS 채널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요 문화관광에 다 모아놨잖아요. 여기는 네. 관광만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한번 리뉴얼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저희들 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35개소가 신규 등록을 상반기에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럼 전체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잠시만요.
124페이지입니다. 네네. 현재 중고에 등록된 게 몇 개나 되시죠? (98개입니다) 98개요. 네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 공유 숙박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네네. 거기에 대전 중구에 그 관련돼서 이 숙박업소 등록돼 있는 거 개수 혹시 상황 파악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제가 파악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외국인 도시민박업 그 외국인 숙소에 관련돼서 내국인이 여기 숙박이 안 되죠. 네. 규정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상반기 어느 정도나 있는 것 같습니까? 올해 처분이 한 건 있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공용 숙박업 중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외국인 민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국인.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이 외국인 대전 중구 지역에 네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 숙박업, 민박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그 관광 숙박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도시민박 없죠? 없어요? 현황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숙박업에 이 도시 지역에서는 민박업이 안 되잖아요? 네, 외국인 안 외에는. 되죠. 네네. 그죠? 네. 야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 관련돼서 민원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중구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00여 개가 떠요. 근데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 중구에 저희는 상황이 안 되기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 개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네. 숙소라든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아는 데만도 한 10대 군데가 돼요. 이 중구청 주변만 해도 하나이글스 홍경기나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일반 주택에서 2, 3일씩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아마 올해는 민원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도 저도 민원을 상당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한 거는 한 건이고요. 예.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러 나갔을 때 그 현장을 확인하기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숙박업을 하시는 분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사실 문 자체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분들 그런 입장에서.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그렇게 네. 신고가 들어오는 민원도 있을 거지만 네네네. 그 양성화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성화 해달라는. 네, 내국인도.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맞아요. 뭐 서울 그런 저희가 지난 3월달에 그 관광 숙박업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네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 관광도시 외도민 관련된 그 숙박업자들도 왔었는데 그분들이 거는 사항이 사실 주로 그거였는데 사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그동안에 여러 지자체나 이런 데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도 그거는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네. 주시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 지금 로컬 투어 그 1박 2일 진행을 하시고 지금 이제 성심당을 위시해서 이제 야구장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을 오지만 네. 현재 이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저희 중구가 이제 선화동 일원하고 대흥동 문창동 일원에 네. 숙박업소가 많이 있었는데 네, 많이 지금 생깁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그래서 요즘 그리고 호스텔이 많이 제대로, 생기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 지금 서울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제 뭐 군산이나 뭐 제주 일부 지역은 그 도시재생 지역은 예외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내국인 숙박을 할 수 있게끔 그 예외 적용을 받아서 이제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도시 지역
내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면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러니까 관광 지역에서, 도심 지역에서 이 법 개정도 요구를 하지만 좀 우회적인 방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이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와 있었고, 심심치 않게 이 숙박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좀 선제적으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면은 한 군데 지자체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17개 시도에서 다 같이 요구를 하면 좀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정도면 뭐 그냥 내일이라도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말 한마디 하면은 다 되는데, 근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 지금 이제 숙박업소가 좀 늘어나는 추세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양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 저희들도 로컬 투어도 여러 가지 테마를 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근현대사도 있겠지만 뭐 취미도 있고 스포츠를 해서 통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할 때도 여러 유형의 숙박업소를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그 유등천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하고 있죠. 네, 네. 그 본 의원이 이제 이 조성 계획부터 좀 들었던 부분은, 거기가 이제 장마철이나 보면 해마다 그 침수 때문에 유등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그 시설 개선 비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시설 그 완공을 했을 경우에 그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보강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비한 그 공사를 하실 때 거기에서 대비해서 그 설계에 반영이 된 건지.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요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특별히 침수되거나 그런 게 지금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지금. 다행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네네.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비 피해가 그렇게 많이, 이제 강수도 많지 네. 않았고 비 피해도 없었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변에 있는 체육시설들, 군산 같은, 저기 뭐 우리 바로 이 금산 같은 경우도 200억 가까이 그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요.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조성해 놓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천변에 조성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 효문아프리 축제 관련돼서 저번에 착수보고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중간보고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중간 보고에는 지금 완료 보고회로 저희가. 완료 보고에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8월에 저희가. 8월에.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17회째죠? 네네. 근데 14회 때, 15회 때, 16회 때, 17회 때 착수보고회 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행사가 이제 매년 바뀌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년도에 지적했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대행사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그 말씀드렸지만 그 공동 음식 취식하는 거 지난해에도 그거 착수보고회 때 얘기했었는데, 결국 최종 보고회 때는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여건상 도저히 그거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취소시켜가지고 예년처럼 했는데, 올해 또 그냥 버젓이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올해는. 국장님도 그 하천변 주차장 구조 잘 아시죠? 네네. 지금 프린지 무대를 아주 끝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그 음식 부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버드네보 싸움이랑 그런 거 시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오류였습니다. 거기에서 버드네보 싸움 할 계획이 그러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네네. 부분들이 계획 있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족 테마 뭐 이렇게 친화적으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했었는데, 당시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아이들 에어바운스 설치를 국궁장에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과연 도보로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천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와서 뿌리공원 뒤쪽으로 올라서 에어바운스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과연 아이들이 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많이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수변 무대가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공연이. 수변 무대에서 소화하던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프린즈 무대로 다 옮겨서 그거는 다 소화할 근데 이제 예정입니다. 그렇게 소화가 하게 되면 네. 프린즈 무대는 계속 3일 동안 계속 그 공연을 하죠. 네. 근데 뿌리공원은 그동안에 또 비게 되거든요. 이제 본무대에서 본무대에서는 진행을 하고 본무대 행사가는 또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매년 보면 본무대에서는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 있고 음식 부스로 모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을 해주시고, 교통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차가 효문화마을 진흥원하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 관리 사업소에 있는 주차 대수가 제가 볼 때는 50대도 안 넘거든요. 근데 이제 VIP 이용권하고 VIP 이용권이 개막식에만 쓰는 거예요? 3일 내내 쓰는 거예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 교통 부분, 이 축제를 하다 보면 교통 부분이 저희가 가장 정말 고민이 많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VIP 주차권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개막식에서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부분은 3일 동안 프리패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물어봐도 이게 언제까지 쓰는 건지를 몰라요. 근데 주차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3일을 쓰시고, 그 음식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주차권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 업소당 차가 한 4-5대 또 아는 지인한테 주니까 또 그렇게 들어오고, 공연팀도 그거를 주니까 공연 차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포화 상태인데 계속 밀고 들어와서 주차할 데 없다 나가라 하니까 또 거기서 엉켜서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또 고성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딱 엄격하게 제한을 해버리면 시시비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뭐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가 처음에야 시끄럽겠지만 자리를 잡으면 좀 더 편해지지 않나 싶어요, 서로가. 왜냐면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김천의 김밥 축제가 산무 축제잖아요. 의전, 개막식, 그 다음에 바가지가 없는 축제. 거기가 접근성이 저희들이랑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자가 운영을 아예 차단을 시켜요. 지난해에는 뭐 거기 출연하는 가수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장까지. 차 주차장에다 놓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수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차 외에는, 그러면 그렇게 오는 차들에도 주차장 면수를 감안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좀 해서 그 하나로 클럽 쪽이나 아니면 언고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강하게 그런 부분들은 해야 거기에 나머지 이제 오시는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국민들이 좀 만족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부장님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조금 많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행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그때 나왔었던 주차 문제라든가 뭐 국공장 문제라든가 뭐 그런 프린즈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 문제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개막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정말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거기다 저희가- 딱 그 네네. 개막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쇄문구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검토해 그것도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딱 이름을 써서 줘서 네네. 여러 사람한테 그거 돌아가면서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네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올해 착수보고회 때 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나중에 평가보고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라든가 네네.
근데 평가부회가 외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제 뭐 통계 숫자에만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진행에서의 문제들이 그 참여했던 각 실과의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또 한번 저희들끼리 평가를 해서 그 모아진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상에 이런 부분들 기획서를 낼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획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해야 해마다 좀 뭐 노하우가 쌓여가고 그런 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올해 지적했던 사항이 내년 착수벽에 똑같이 지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대행사가 맨날 바뀌니까 이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만 보고서 이제 그 기획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 보고서 말고 뿌리축제에 관련돼서 참여했던 실과 분들이나 자원봉사 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모아놓은 백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할 때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참여형 미술 축제가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뿌리 축제 기간이 이제 10월 2일부터 10월 4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겹쳐 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무리한 행정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10월 달에도 자잘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추진을 하실 수 있는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간을 이렇게 겹치게 한 부분이 저희가 그러니까 그 원도심에서 이루어진 축제와 뿌리축제를 상호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부분도 물론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축제 기간을 사실 야행하고 북 페스티벌을 일정 부분 겹치게 하고 그 다음에 북 페스티벌과 그 다음에 이 미술 축제 일정 부분 겹치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축제 간에 지금 그 뿌리 축제도 저희가 지금 원도심까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착수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호 연계해서 조금 더 큰 원도심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 자체를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했기 때문에 뭐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대행사나 뭐 예술 감독들과 협의해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착수보고회가 7월 8일 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때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게 이 효문화 뿌리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문화 뿌리축제가 제목만 그 주제만 효문화 뿌리축제지 실제로는 뭔가 놀고 마시고 이런 것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17회 축제를 하게 되는데 매년 착수보고회나 완료보고회를 할 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중들이 참여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젊은 층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축제로 저희가 지금 발전시켜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 유입에 대한 그 타겟으로 저희가 그 빵을 좀 도입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중 퍼레이드가 끝나게 되면 그 뭐 문중 어울림 대회라든가 아니면 문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중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문중들이 이제 거의 다 그냥 빠져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정 부분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끝나고 나서 그 어울림 대회라든가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7월 8일 날에 그 착수 보고회 때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이번에 가장 우려됐던 게 아까 그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원곡의 주차장이 및 그 대전 동물원 그쪽과 협약해서 혹시 주차장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잠시 뭐라고 해야 돼, 임차? 잠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네, 어떠시죠? 그 부분도 지금 네.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5월드에서 언고개까지 셔틀버스 한 대 운영하는 걸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5월드를 방문한 그 이용객들이 뿌리고거도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이번 뿌리축제 때 가장 이번에 QR코드하고 이렇게 QR코드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직접 주문자가 직접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는 네네. 시스템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공무원분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한 약간 동선의 혼선도 줄일 수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QR코드에 사용하기 곤란한 노령자분들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중구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이 대책이 있는지. 예. 그래서 근데 QR로도 주문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주문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제가 좀 몇 가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그러면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는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국장님, 저기 중구 장애인 체육회 지금 인원 구성이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잠시만요. 장애인 체육회는 지금 임원이 45명으로 저희가 아니다, 이거는 체육회고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체육 지도자들, 그러니까 25명이란 것은 임원을 말씀드립니다. 임원인 거 아니, 네네. 실제 상근 근무자.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2명 이렇게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이후로 했던 행사 내용 같은 건 제가 한번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늦게 출범, 5개국 중에 가장 늦게 출범한 장애인 체육회인데, 나름대로 간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많은 중구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좀 덜 돼 있기도 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어떤 행사들을 했고, 향후에 또 혹시 보완해서 지원할 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코자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체육회에서 담당하는가요? 아니면은 직접 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해서 제출토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엘리트 체육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학교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예를 유소년 들면 청소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산 중에 야구- 탁구부도 있고, 우리 유소년 리틀 야구도 있고. 저희가 유소년 리틀 야구하고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단하고 해서 두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은요? 학교 엘리트 체육은 지원 근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따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으로 강사들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특정한 운동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지원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 지금 대전 중구에 지금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성적을 내는 그 청소년, 유소년 그 운동부가 있잖아요. 네. 지금 필드 하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목동의 그 충남여중과 우리 문화동의 국제통상고 그 두 학교가 이제 연계가 돼서 그 충남여중 학생들이 국제통상고로 진학해서 지금 비인기 종목을 떠나서 비인지 종목이 돼버린 그런 학교 체육이 있는데요. 그게 나름대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그 상위권 입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그 학교 체육에서 지원해주는 뭐 학교 예산과 교육부 예산인데 형편이 없다 보니까 그 인기 없는 종목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뭐 1년 예산이 학교 예산이 200만 원, 뭐 교육부 예산이 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비품들 뭐 하키 뭐 스틱이나 공 뭐 보호대 이런 것들은 또 다 외산입니다. 수입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인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대물림해서 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지난 3년간 뭐 소년체전을 비롯해서 각종 그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권 안에 입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금 6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자 필드하키가 그 올림픽 종목이고 아시안게임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메달만 따면 그때 반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올해도 보니까 아시아컵 대회에서도 뭐 상위 입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생활체육을 떠나서 우리 구 안에 있다 보니 그 나름대로의 지원 근거가 있으면은 좀 뭐 용품이든 아니면 그 학교 측하고 좀 논의하셔서 협의하셔서 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가 한번 지원 근거가 있는지 한번 이건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나마 네네. 저 체육회 관련해서 좀 체육회 쪽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산송동 우리 그 생활체육센터 옆에 그 민방위장 활용 계획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이제 그 민방위 교육장 활용이 1년에 한 10일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이외의 기간은 거의 이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보니 재난안전과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다른 용도로 그 훈련이나 이런 게 없는 데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 한번 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올해는 합기도가 그동안에 그 장소가 없어서 대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합기도 대회를 올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거기에서 추진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좀 추가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주민들 있습니다. 그 뭐 에어로빅 공간이나 뭐 네, 탁구 네, 교실 네, 뭐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네. 공간이 되잖아요. 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선별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바로 네, 네. 추진하면 거기가 한 1년 내내 보면은 훈련 때 빼놓고는 그냥 그 좋은 공간을 다 놀리고 있더라고요. 한번 네. 그런 것들은 좀 건설적으로 네. 입안을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현재는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금 더 프로그램 강사도 좀 더 확보해서 저희가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생활체육 그 대회가 몇 개 정도 예정돼 있죠? 협회 대회가 뭐 예를 들면 뭐 중구 뭐 등산 협회장기 등산 대회 뭐 등등 한 10여 개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할 계획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여러 그 협회가 지금 한 2, 30개 한 20여 개 돼 있나요, 지금? 체육회 산하에? 33개입니다. 그 최근에 뭐 제가 이해 충돌 때문에 취임을 못 했지만 그 복싱 협회가 지금 아마 임원진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중구청에서 복싱부까지 그 설치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복싱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복싱부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 생활체육 대회를 뭐 협회장기든 아니면은 그 중구청장기든 그 뭐 야외든 실내든 그 올 안에 그 전국 규모 대전의 생활체육 복싱 기반이 제일 서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체육회를 통해서 좀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주관으로 아니 대전시 체육회? 중구체육회 복싱협회 생활체육.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행사 네. 배드민턴 대회 뭐 등산 대회 등등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이제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대회는, 그동안 합동 활성화 안 됐던 체육대회는. 부분이 네, 새로 이제 임원진이 개편되면서 네, 네. 전국 규모의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그에 관련해서 좀 소관 부서에서는 좀 나름대로 네, 챙겨보겠습니다. 예, 좀 네. 그리고 중구 선화동의 중구 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새로 위탁을 언제 하셨죠? 작년 12월 15일에 재개관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에서 새로운 분으로 바뀐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를 어느 몇 개월 정도 진행했습니까? 시설 공사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했고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 수탁 포기를 하면서 이제 휴가는 한 7월부터 돼가지고 공사가 이제 거의 이제 그때부터 뭐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개관하기 전까지 진행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입 대규모 인구가 아파트가, 예, 예, 많이, 근데 뭐 예. 시설은 한정돼 있고 낙후돼 있고 그 별다른 민원은 없나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들은 조금씩 있긴 합니다. 뭐 기구 노후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꿔달라 이런 민원들도 조금 있긴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차츰차츰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그 지금 2층에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일부 교체를 네, 제가 해줬었습니다. 이제 네, 제가 네. 8대 의원 있을 때 반영을 해줬는데 지금 아마 거기가 오래된 장비들이에요. 다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였던 그 운동기구가 아니라 뭐 녹이 슬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령이나 덤벨이나 바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좀 교체 추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수영장 부분도 한 6년 전 우리 8대 때 그 수중 청소기도 마련해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더럽습니다. 아이들 또 학생 수영, 생존 수영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수질 관리에 상당히 좀 시즌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올해도 수중 청소기 교체해줬습니다. 해줬어요? 네, 네, 올해 네, 네.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 해줬습니까? 올해 한 대 해줬습니다. 한 대 했어요? 예. 네, 한 대. 올해 한 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한 5, 6년에 걸쳐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좀 하드코어적인 것은 교체가 됐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혹시 주민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뭐 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뿌리축제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네.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궁장까지 어린이 체험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혹시 효문화관리원에 있는 대강당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지 혹시 국장님 뭔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뿌리공원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강당에서도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고 이제 거기를 그 뿌리 이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그 문중에서 오신 분들도 일부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실내에서 그 어린이들 물론 더위는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공간 자체를 3일 내내 그 공간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의 의견에 매우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혹시 그럼 반려견 놀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저희가 이제 중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충청동에 있습니다. 네, 반려 인구가 이제 1,500만 원을 넘고 그 근처에 이제 1,500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뿌리축제에 관련돼서 이 반려견들의 출입과 혹시 이 반려견 그 인구에 관한 뭔가 이 방문객이 방문했을 시 뭔가 이 반려견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혹시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이번 검토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네. 네, 한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뭐 이번에 혹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 정주영 의원님 질의에서 이 축제가 중복되는 시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뿌리 네. 축제하고. 네. 근데 이제 원도심 연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 축제하고 뿌리 축제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시기를 같이 맞추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계가 잘 되면 시너지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신 것만큼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원화돼서 분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보고회 때나 이 자료에 보면 이 두 축제의 연계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이 자료를 봐도 어떻게 연계를 한다는 건지 원도심에서 미술축제는 미술축제대로 하고 뿌리공원에서 뿌리공원에서 그냥 뿌리축제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축제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내신다고 기획을 하신 건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제 축제 간의 연계라고 하면 물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방문객들이 미술축제에 방문을 했다고 한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뿌리축제에 방문한 분들이 이렇게 상호 뿌리축제에도 참여하고 미술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자면 스탬프 투어를 한다거나 원도심에서 각종 축제에 참여했을 때 그 스탬프를 찍어서 스탬프 투어를 했을 때 저희 그 뿌리공원에 오면 뭐 키링이라든가 이런 뭐 굿즈를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 스탬프 투어도 보고회 때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미술 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타켓형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 작품 갤러리에서 작품 감상을 하고 그 작가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과연 뿌리 축제까지 유인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스탬프 투어 말고 이 뿌리 축제하고 미술 축제하고 완벽하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시기만 같이 갖다 놓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유인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술축제가 이게 마지막 부분에 겹치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왜냐면 모든 그 구청의 인력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뿌리공원에 가 있는데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상인들조차도, 이 원도심에 있는 상인분들조차도 그 주말에 그나마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지난해 미술축제를 지켜본 바로 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타이틀만 원도심하고 연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미술축제를 같은 시기에 해가지고 원도심하고 연계를 했다, 이런 표현 정도, 그냥 관용적 표현 하나 들어가는 거로밖에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사하고 그 미술축제에 하시는 예술감독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하고 해서 한 프로그램 꼭지를 프리축제에다가 심던지, 아니면은 이쪽 미술축제 하는 데다 심던지, 아니면 뭐 영상으로 해서 메인 무대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던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지금 저 구현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뿌리축제도 그렇고 미술축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놓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